거울을 보는 게 두렵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 안에 비친 사람이 낯설어졌어요.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빛. 이게 정말 나일까요? 어느새 67입니다. 젊을 때는 이 나이가 참 멀게만 느껴졌어요. 그땐 60이 넘으면 뭔가 여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돈도 좀 모이고 마음도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와보니까요. 친구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각보다 훨씬 외롭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60대 후반을 사는 한 사람의 진짜 이야기를요. 잠깐만요.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만약 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는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그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제게 힘이 되고 비슷한 처지의 많은 분들에게도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부 홀로 남겨진 집, 빈집의 적막. 저녁 7시 퇴근길 지하철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모두들 바쁘게 움직이죠. 누군가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들여다봅니다. 저는 그냥 창밖을 봅니다. 흘러가는 풍경을 보면서 오늘 하루를 떠올려요. 집에 도착하면 현관문을 엽니다. 다녀왔습니다. 말해봅니다. 아무도 없지만요. 예전에는 이 시간이면 집안에서 밥 냄새가 났었는데 지금은 그냥 조용합니다. 너무나 조용해요. 불을 켭니다. 신발을 벗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김치 몇 조각, 계란 2개, 우유 한 팩. 오늘은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라면을 꺼냅니다. 물을 올리고 기다리는 동안 TV를 켭니다.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어요. 하지만 이 자유가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떠났습니다. 갑자기였어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던 그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더니 쓰러졌습니다. 심근경색이었죠. 병원으로 급히 실려갔지만 소용없었어요. 의사는 최선을 다했다고 했지만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한동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집에 혼자 남았을 때,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정말 혼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30년 넘게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미워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곁에 누군가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잃고 나서야 알았어요.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많습니다. 옆자리가 텅 비어 있으니까요. 가끔 꿈에서 남편을 봅니다. 꿈속에서 그는 항상 웃고 있어요. 괜찮아, 잘 살고 있어? 하고 물어봅니다. 꿈에서 깨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습니다. 아들 2, 딸 1를 키웠습니다. 다 결혼시켰어요. 그게 부모로서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비용도 많이 들었죠. 저희 집에 있던 전세금을 다 털어서 결혼 자금을 만들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나중에 갚을게요. 아이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돌려받을 생각은 안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건 빚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 섭섭합니다. 큰아들은 경기도에 삽니다. 차로 1시간 거리예요. 하지만 일이 바쁘다고 명절에나 한번 봅니다. 손주들 얼굴도 사진으로만 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작은아들은 서울에 있지만 사정이 비슷합니다. 맞벌이 부부라 정신이 없대요. 이해합니다. 젊은 사람들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딸은
딸은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결혼하고 1년 만에 이혼했어요. 시댁에서 많이 힘들었나 봐요. 지금은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일합니다. 전화할 때마다 힘들다고 지쳤다고 말해요. 도와주고 싶지만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엄마도 나이 들어서 힘들지? 미안해. 엄마 걱정까지 끼쳐서. 딸이 그렇게 말할 때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내가 더 능력이 있었다면, 내가 돈이 더 있었다면, 이 아이를 더 도와줄 수 있을 텐데. 명절에 아이들이 왔다 갑니다. 잠깐 인사하고 식사하고 가요. 손주들과 놀아주고 싶지만 아이들은 핸드폰만 봅니다.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눈치를 봐요. 잘 있어. 자주 연락할게. 아이들은 그렇게 말하고 떠납니다. 하지만 다음 연락은 또 한참 뒤입니다. 자식들을 원망할까요? 아니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외로울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께 얼마나 자주 연락하시나요? 마지막으로 부모님 목소리를 들은 게 언제인가요? 제2부 일터에서의 하루. 새벽 5시에 시작. 알람이 울립니다.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어제도 허리가 아파서 밤새 뒤척였어요. 하지만 일어나야 합니다. 회사는 7시까지 출근이거든요. 찬물로 세수하고 거울을 봅니다. 붓은 얼굴, 다크서클, 헝클어진 머리. 이게 나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간단히 김밥 한 줄 사서 지하철에서 먹습니다. 아침 6시 지하철은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벼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한참 나이가 많습니다. 가끔 자리를 양보받을 때가 있어요. 할머니, 앉으세요. 고맙긴 한데. 할머니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자리를 양보받는 나이가 됐구나. 저는 오피스 빌딩 청소 일을 합니다. 새벽부터 출근해서 사무실들을 청소해요. 화장실 청소, 복도 청소, 쓰레기 비우기. 허리를 숙였다 폈다 하는 게 하루에도 몇백 번인지 모르겠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익숙합니다. 아니, 익숙해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같이 일하는 분들도 다 비슷한 나이예요. 60대, 70대. 우리끼리 농담 삼아 말하죠. 우리 다 젊었을 때는 이런 일 할 줄 알았겠어? 다들 웃지만 그 웃음 속에는 쓸쓸함이 배어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건물 지하 직원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먹어요. 집에서 싸온 김치와 밥. 가끔 반찬 하나 사서 먹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해결합니다. 옆에서 동료가 말합니다. 아, 나 손주가 말이야.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갔어. 그래, 축하해. 우리 손주는 벌써 중학생이야. 손주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들 알아요. 그 손주들 얼굴도 자주 못 본다는 걸. 9시가 되면 회사 직원들이 출근합니다. 20대, 30대 젊은 직원들이 커피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가요. 정장 차려입고 노트북 들고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 눈에 저는 그냥 청소하는 아줌마겠죠. 아니, 할머니겠네요. 가끔 눈이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지나가지만 어떤 이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요. 수고하세요. 그 한마디가 하루를 버티게 만듭니다. 하지만 솔직히 가끔은 부러워요. 저 나이 때 나는 뭐 했나? 지금 저들처럼 꿈이 있었나? 그때는 그냥 하루하루 살기 바빴어요.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내 꿈은 뭐였지? 생각해보니 잘 모르겠습니다. 살다 보니 꿈이고 뭐고 다 사치였어요. 오후 4시 퇴근 시간입니다. 옷을 갈아입고 카드를 찍어요. 오늘도 무사히 일을 마쳤습니다.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후들거리지만
그래도 다행이에요. 다칠 곳 없이 하루를 보냈으니까. 동료 한 분이 말을 겁니다. 이따가 막걸리 한잔 할래? 김씨도 오래. 가끔 이렇게 모여서 한잔하곤 해요. 그럴 때는 좋습니다. 웃고 떠들고 잠깐이라도 외롭지 않으니까. 하지만 오늘은 거절했어요. 미안해. 오늘은 좀 피곤해서. 사실은 돈이 아까워서입니다. 막걸리 한 병에 안주까지 하면 10,000원은 훌쩍 넘어가요. 그 돈이면 이틀은 먹고 살 수 있거든요. 집으로 가는 길 편의점에 들러 김밥 하나 삽니다. 2,500원. 이게 오늘 저녁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 중 절반이 빈곤층이라는 사실을요.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 절반 중 하나입니다. 제3부동과 연금 이야기. 매달 25일은 연금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핸드폰으로 통장 잔고를 확인해요. 52만 원. 이게 한 달 생활비 전부입니다. 월세가 30만 원. 관리비가 5만 원.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 합치면 7만 원. 그럼 남는 돈이 10만 원. 한 달을 10만 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루 식비로 계산하면 3,300원.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돈이죠. 그래서 청소 일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받는 월급 90만 원이 있어야 간신히 살 수 있어요. 연금과 합치면 140만 원 정도. 젊은 사람들은 이 돈으로 어떻게 사냐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저도 이해해요. 요즘 물가에 140만 원은 정말 적은 돈이니까.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식비를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트 전단지를 매일 확인해요. 어디가 싸게 파는지, 할인 행사는 언제 하는지. 저녁 7시 넘어서 가면 도시락이 반값입니다. 그때를 노려서 사요. 과일은 사치입니다. 가끔 마트에서 못난이 과일 싸게 팔 때나 하나 둘 삽니다. 사과 하나가 3,000원이 넘는 세상이에요. 옷은 사지 않습니다. 입던 옷 계속 입어요. 구멍 나면 기워서 입고 색이 바래도 그냥 입습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깨끗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병원은 웬만하면 안 갑니다. 아프면 약국에서 진통제 사서 먹어요. 병원 가면 진료비가 나오고 검사하면 더 나가고 그러다 보면 돈이 금방 없어져요. 작년에 한번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어지러워서 걷다가 넘어졌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119 부르려고 했는데 손살에 쳤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그래요. 응급차 타면 돈 나가잖아요. 병원 가면 또 돈 들고요. 저축은 불가능. 젊었을 때 저축 좀 해둘 걸 하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여유가 없었어요. 아이들 학원비, 학교 준비물, 결혼 자금. 평생을 자식들한테 다 썼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보험금이 좀 나왔어요. 3천만 원. 하지만 장례비 쓰고 빚 갚고 이것저것 정리하니 1,000만 원 남았습니다. 그 돈으로 지금 사는 월세 전세 보증금 냈어요. 은행에 적금? 그런 거 없습니다. 한 달 140만 원으로 사는데 저축할 여력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이달 끝까지 먹고 사는 게 목표입니다. 같이 일하는 박 언니는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72. 그분도 혼자 살아요. 자식이 둘 있는데 연락이 잘 안 된대요.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말이야,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어서 이렇게 일하는 거야.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눈치 안 보잖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또 다른 동료는 기초생활수급자예요.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것도 괜찮은 거 아니냐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도 빠듯하대요. 차라리 일해서 버는 게 나아.
기초수급 받으면 눈치 보이고 창피해. 자존심의 문제였나 봐요. 우리는 다 비슷합니다. 돈 없고 늙고 몸 아프지만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일합니다. 근데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나요? 평생 일하고 세금 내고 자식 키우고 나라 위에 살았는데 왜 노년은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제사부 외로움이라는 병. 말할 사람이 없다. 하루 종일 누구와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도. 동료들과도 그냥 일 얘기, 날씨 얘기 정도만 해요. 집에 와서는 TV가 친구입니다. 드라마를 봐요. 등장인물들이 웃으면 저도 따라 웃고 울면 같이 울어요. 마치 제가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끔 TV 보다가 혼잣말을 해요.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에이, 답답해. 그러다 문득 깨달아요. 아, 나 지금 혼자 떠들고 있구나. 전화기를 봅니다. 누구한테 전화할까? 자식들? 바쁠 텐데 괜히 귀찮게 할까봐 망설여져요. 친구들? 예전 친구들은 다 연락이 끊겼어요.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각자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가끔 생각나는 친구도 있지만 전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나만 연락하는 거 아닌가? 패 끼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 때문에 결국 전화를 안 하게 됩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마음이 복잡합니다. 한편으로는 기대돼요. 자식들이 오니까요. 손주들 얼굴도 볼 수 있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입니다. 음식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돈도 들고 체력도 딸리고. 근데 안 하면 또 섭섭해할까봐 억지로 합니다. 명절 전날은 밤을 새다시피 해요.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만들고 손이 떨려도 참고 합니다. 와, 엄마 음식 맛있어.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나마 보람을 느껴요. 하지만 식사가 끝나면 금방 떠납니다. 엄마, 우리 먼저 갈게. 시댁도 가야 해서. 할머니, 안녕. 손주들은 인사도 제대로 안 해요. 게임하느라 바쁘니까요. 현관문이 닫힙니다. 다시 조용해진 집. 설거지할 그릇들만 가득합니다. 혼자 설거지하면서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뭘까? 이러려고 명절을 기다렸나? 아프지만 말 못하는 이유. 요즘 허리가 많이 아픕니다. 청소 일하면서 무리했나 봐요.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파요. 허리 디스크인 것 같은데 병원은 안 갑니다. 자식들한테 말하면 걱정할까봐 말 안 해요. 걱정은 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병원비 대줄 여력도 없을 거예요. 다들 자기 살기 바쁜데 말이죠. 그래서 그냥 참습니다. 약국에서 파스 사서 붙이고 진통제 먹고 이렇게 버텨요.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친구가 없다는 게 이럴 때 제일 힘듭니다. 아플 때 같이 병원 가줄 사람도 없고 밥 먹자고 부를 사람도 없고 세상에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은 기분이에요. SNS 속 다른 세상.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뭐든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작은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카톡 하는 건 알겠는데 인스타그램? 그건 뭐야? 아들이 가르쳐 줬어요. 사진 올리고 친구들과 소통하는 거래요. 한번 해볼까 하다가 관뒀습니다. 거기 올라오는 사진들 보니까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다들 예쁜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나는 뭐지? 싶어서요. 남과 비교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외로움은 병입니다. 보이지 않는 병이에요. 아프다고 말할 수도 없고
치료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조금씩 나를 갉아먹어요. 하지만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외로움과 싸우고 있는지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제오부, 그래도 살아가는 이유. 작은 기쁨들. 삶이 다 우울한 건 아닙니다. 가끔은 작지만 기쁜 일들이 있어요. 마트에서 좋아하는 과자가 할인할 때, 날씨 좋은 날,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 길고양이가 다가와 발을 비빌 때, 이런 순간들이 저를 살게 만듭니다. 일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근처 공원에 갑니다. 산책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그 속에 섞여 걸어요. 누구와 함께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고 바람이 좋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공원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과 인사를 나눕니다. 날씨 참 좋네요. 그러게요. 요즘 이렇게 맑은 날이 귀해요. 짧은 대화지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느껴요. 새로운 취미. 3개월 전부터 도서관에 다닙니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져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도서관은 무료고 따뜻하고 조용하니까 좋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신문이나 잡지를 봤어요. 근데 어느 날 책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나이 들어도 괜찮아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읽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거기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제 이야기 같았어요. 외로움, 두려움, 그래도 살아가는 이유. 저만 이런 게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마음으로 산다는 걸 알았어요. 그 뒤로 일주일에 2~3번 도서관에 갑니다. 책을 읽고 사람들을 구경하고, 그게 제 작은 낙입니다. 도서관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과 친해졌어요. 이분도 혼자 사세요. 가끔 같이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눕니다. 우리 나이에 뭐 거창한 게 필요해? 이렇게 얘기할 사람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지. 그분 말이 맞습니다. 큰 행복은 아니어도 이런 작은 연결이 저를 살게 만들어요. 손주에게서 온 메시지. 지난주에 큰 손자한테 카톡이 왔어요. 할머니, 저 이번에 시험 잘 봤어요. 사진도 보내줬어요. 100점 받은 수학 시험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바로 전화했습니다. 우리 손주 정말 잘했네.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히히, 감사해요 할머니. 할머니 보고 싶어요. 보고 싶다는 그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자식들은 연락이 뜸해도 손주가 이렇게 생각해준다는 게 고맙습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서라도 건강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웃과의 작은 인연. 같은 건물에 사는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아기가 하나 있는데 가끔 계단에서 마주쳐요. 처음에는 그냥 인사만 나눴는데 어느 날 제가 장을 들고 올라가다가 힘들어하니까 남편분이 도와줬어요.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이고, 괜찮아요. 무거울 텐데. 아니에요. 제가 올라가는 길인걸요. 그날 이후로 가끔 마주치면 안부를 묻습니다. 아기 이름도 알게 됐어요. 지우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제가 집에서 만든 김치를 조금 나눠줬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요즘 김장하기 힘든데. 별거 아니에요. 혼자 먹기에는 양이 많아서요. 다음날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그 젊은 부부가 케이크를 들고 있더라고요. 할머니, 어제 김치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이거 작은 마음이에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세상에 아직 이런 따뜻한 사람들이 있구나. 저를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건강을 지키는 방법. 요즘은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합니다. 유튜브에서 시니어 스트레칭이라고 검색하니까 영상이 많더라고요. 따라 하다 보니
허리가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덜 아파요. 병원 갈 돈은 없지만 이렇게라도 관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프면 일을 못하고, 일을 못하면 돈이 없고, 돈이 없으면 생각하기도 싫어요. 건강이 곧 돈입니다. 이 나이가 되니 절실하게 느껴요. 식사도 신경 씁니다. 라면만 먹다가는 몸이 망가지니까 밥을 해 먹으려고 노력해요. 채소도 먹고 단백질도 챙기고 돈이 없어도 건강은 지켜야 합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에요. 미래에 대한 생각. 가끔 생각합니다. 나는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몸이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일을 못하게 되면 뭘 먹고 살지? 두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미래가 너무 두려워요. 요양원? 거기 들어갈 돈도 없습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병드는 겁니다. 치매라도 걸리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용히 아프지 않게 누구에게도 패 끼치지 않고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기적인 생각일까요? 하지만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들어도 외로워도 저는 삽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으니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그게 기적입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아요. 제 또래 친구들 중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도 많습니다. 암으로, 심장병으로 갑자기. 그에 비하면 저는 운이 좋은 편이에요. 아직 일할 수 있고, 스스로 밥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으니까요. 불평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해요. 젊은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 영상을 보는 젊은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주세요. 엄마, 아빠, 잘 지내세요? 그 한마디면 됩니다.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좋아요. 그리고 가끔은 시간 내서 찾아가 주세요. 밥 한 끼 같이 먹고 손 한번 잡아주고 그게 부모님한테는 큰 선물이에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부모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떠나요. 그때 가서 진작 잘해드릴 거라면 너무 늦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릴 걸. 지금도 그게 제일 후회돼요. 중장년층 분들께 그리고 저처럼 나이 드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그래도 살아요. 힘들어도 외로워도 돈 없어도 그래도 살아가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이 나이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평생 일하고 가족 먹여 살리고 자식 키우고 우리가 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됩니다.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도서관 가고 공원 산책하고 무료 강좌 듣고 외롭다면 나가세요. 복지관에 가면 또래분들 많아요. 같이 이야기하고 웃고 차 한잔하면 그것만으로도 힐링이에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아요. 오늘도 계속됩니다. 내일이면 또 새벽 5시에 일어나겠죠. 씻고 옷 입고 김밥 싸서 지하철 타고 회사 가고 똑같은 하루의 반복입니다. 하지만 그게 제 삶이에요. 거창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이게 제 인생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괜찮기를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덜 외롭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언젠가 제 삶이 끝나는 날이 오겠죠. 그날이 와도 후회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 하고 눈 감을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였죠? 중간에 지루하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혼자가 아니라는 걸, 힘들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그걸 전하고 싶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 같은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부모님 이야기, 여러분의 노후 준비 이야기, 뭐든 좋습니다. 같이 이야기 나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